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21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동맹 없는 자강도, 자강 없는 동맹도 없다. 한국형 자강론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안소영 기자가 디지털 타임지에서 10월 2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2기 세력권 질서 재편, 한국 자강 동맹 이중 과제, 윤병세 동맹 국가 경쟁력 외교 역량 강화 플랫폼 삼아야, 마스가 넘어 마가로 미국과 동맹을 위대하게, 정독고 한국 자강 전략 독자 방위 체제의 구축, EU 전략과 괴 같아. 이렇게 요약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질서가 세력권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자강과 동맹의 병행을 제시.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도 독자 노선을 고집하는 자주도 아닌 동맹과 자강이 상호 협력하는 복합 전력이 필요하다는 제언. 자강이 자주는 아니군요. 무슨 개념인지 헷갈립니다 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리어재단 주최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은 동맹 없는 자강을 선택할 수도 자강 없는 동맹도 안주할 수 없다며 한국은 자강과 동맹, 연대를 상호 추동시키는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를 넘어 마가, 요게 A는 얼라이언스 동맹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위대하게로 동맹의 위상을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는 글로벌 적자 생존의 시대, 산업통상정책의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리어 재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뉴스를 맨 처음 편집에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외교와 정치의 전문가들이 그랬는데 저는 좀 모순을 느낍니다. 자, B와 C는 자관과 동맹은 좀 전략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한 건데, 이걸 좀 필요 조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자강해야 한다. 자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뉴스 보도에는 자강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자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위산업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일 거고요. 그것이 왜냐하면이라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꼴이 됐고, 또한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복지비를 감액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돈의 문제는 언급을 안 했다. 이게 외교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 문제도 언급을 해주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냐. 동맹도 사실상 이유처럼 한다면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세수는 한계가 있고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역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미국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관과 동맹을 위해서는 어차피 이게 대립관계가 아니고 한쪽엔 복지비를 감액한다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다
국방비가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논리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럼 국방비를 어떻게 올릴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확대 재정인데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죠. 또한 상속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도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법인세를 내릴 기미도 없다. 상속세도 내릴 기미가 없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국가가 먼저냐? 내가 살아야 국가도 있는 거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모순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연달아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는 톤은 마치 자강처럼 들려요. 우리 국방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고범준 조재환 기자가 뉴시스에서 10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일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 방위산업이 사실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며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죠.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데 뭐 3,500억 달러도 지금 어떻게 지금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국방을 외세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야말로 매국노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주국방은 숨겨진 목표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대놓고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대통령이라고 제가 좀 까놓고 좀 까는 발언을 하고 싶네요. 정치 외교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자주국방 얘기했는데 지금 자주국방 하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자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누가 언제 의존하고 싶어서 의존합니까? 아니면 동맹을 맺고 싶어서 동맹을 맺습니까? 그것도 생존을 위해서 현재 우리의 힘이 저 우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동맹을 하면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 속내인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국방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용 유동성 늘려 부동산에 불 지피지 않겠다. 뉴시스 10월 20일 날 보도했습니다. 2025년 기재의 국정감사에서 이청재는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월 15일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23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선 한은은 현재까지 4차례 금리를 낮춰왔다. 최근 1420원대 환율에 대해서는 수준과 함께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타결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헷갈렸습니다.
지역균형 인재 선발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제도 등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를 지방 10군데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는. 한미통화사업회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 중이라고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통화수화풀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유동성 안 늘리겠다. 근데 금리 인하하면은 유동성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창용 미국 재무부 ESF만으로는 대미 투자물이. 이것도 10월 20일 날 김혜란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환안정화기금 ESF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 재무부가 운영하는 ESF를 통해 한은과 통화수화풀을 체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ESF의 전체 자산 규모가 2210억 달러 정도인데 순자산은 430억 달러 규모이고 외신에는 가용현금 자산이 300억 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 총재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대비 실현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냐는 질문엔 한은에서는 저희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환 규모는 150억에서 200억 달러라고 정부에 제안드렸다. 한국은행이 대줄 수 있는 거는 맥시멈 200억 달러다. 근데 3,500억 달러하고는 이거는 그 우리 현재 경제 규모나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할 능력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국방민도 어떻게 늘리겠다는 얘기야? 잘 모르겠네요.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맨하튼 한복판서 K포차로 외국인 사로잡은 소주하우스. 김송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 소주 매출액은 지난해 2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열풍 덕분이기도 하지만 일찌감치 세계 무대에서 한국 술의 특별한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린 이들의 숨은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 소주하우스 문준호 대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로 등 한국 소주 브랜드별로 갖춰 소주 활용, 말차, 하이볼 등 개발, 전체 손님 중 절반이 외국인들, 보스턴의 소주하우스 2호점 구상, 뉴욕에 맞게 진화한 실내 포차,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곳이 되길, 술을 함께 마시며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도 전달되기 바란다 하면서 외국 손님들, 한국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젊은 애들이 결국 많이 오는군요. 노땅들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진호 대표 이렇게 젊진 않은데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실내 포차에서 안주 나오는 게 아주 깔끔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요게 뭐냐 이게 오징어도 아니고 뭔지 어쨌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실내 포차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반도체 공급난, 미 자동차 업계 잇따라 생산 중단. 김송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지프, 포드 일부 모델 생산 중단, 노벨리스 화재로 알루미늄 공급 차질, 넥스페리아 반도체 수출 중단까지 겹쳐 주요 알루미늄 공급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한 탓이다.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GV 주요 SUV를 생산하는 스텔란티스 미시간주 공장이 알루미늄 부족으로 지난주 가동을 중단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생산을 멈출 예정이다. 포드 역시 같은 이유로 켄터키주 공장에서 소형 SUV 모델인 익스펜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등의 생산을 중단했다. 2025년 미국 예산 판매량은 1,590만 대, 평균 가격은 5만 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네덜란드 기반 반도체 업체인 넥스피리아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 8월 미 켄터키주 포드 조립공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척추시술과 골다공증 관계, 요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골다공증이 없다면 그러면 척추 시멘 시술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은 아무거나 다 이렇게 하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막 나간다 이거예요. 노인네들이 그 뼈가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만 척추 시멘 시술을 의료법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인 부담을 한다 그래도 의료법상으로 우리나라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만 시멘 시술을 해라 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 가정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저는 좀 나쁜 결과를 좀 예측을 하는데요. 아마도 건강보험의 재정의 누수가 다른 데로 줄줄 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경험론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노인 부부 중 하나가 척추에 골절이 일어났다. 그 통증은 죽을 만큼 아프다. 우선의 처방은 진통제 외에는 없다. 시멘 시술이 안 되니 별도의 간병인을 둘 수 없다면 배우자가 고생한다. 노인의 뼈가 다시 붙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이 만만치가 않다. 간병하는 배우자의 건강도 문제다. 또한 가정 내 병원용 환자 침대와 같은 기능이 있는 침대가 필요하겠죠.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어떡할 거냐 이게. 의료보험, 의료법이 서민들의 궁핍함에 부채질을 하는 건 아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요 대목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네요. 그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대신 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세넌 패티 피스 NBC 뉴스에서 10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직자들이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집 리크루터의 JP 직책에 대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모건과 다른 한 명은 기술 스타트업의 마케팅 담당 부서장을 위해 링크드인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세 번째는 채용 담당자로부터 아웃도어 의류회사의 고위직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고용주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러한 목록은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짐에 따라 구직자를 다양한 금융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복잡한 계획을 사용하는 점점 더 혁신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유행했던 잘못된 문자 메시지를 넘어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원격 근무를 급여로 제공하는 새로운 사기의 물결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신원도용 리소스 센터의 CEO인 에바 벨라스케스는 이러한 가짜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종 가짜 채용 공고의 최종 목표는 지원자들이 고용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 번호나 직접 입금을 위한 은행 계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기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취업 사기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미국인들은 약 3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일반적인 피해자는 약 2천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트 앱의 로맨스 사기와 같은 다른 유명 사기와 관련된 동남아시아의 동일한 범죄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캄보디아 이 사태하고 이런 애들이 미국까지 손을 대고 있는 모양이죠. 미국에서 약 200만 명이 장기 실업자로 간주되는 등 최소 6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들의 수가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자리 사기의 정교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집 리크루터 대변인 클레어 월시는 성명에서 내부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자리 사기를 감지하고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존스는 링크드인의 가짜 채용 게시물과 프로필이 너무 널리 퍼져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자발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사기 가능성에 대한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받아 링크드인에 플래그를 붙이는 데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생략된 부분이 많지만은 이렇게 어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가짜다라고 플래그를 붙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이 존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짜 일자리 목록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로 수입을 얻느냐? 어, 이 자기 뭐가 있는데 7달러짜리를 판다. 요런 거로 그 운영을 자기는 또 하고 있다. 웨비나 자료를 7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자기는 그거로 수입을 얻으면서도 그 공적인 그런 사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일을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네. 예. 다카이치 신임 총리 세계는 어떻게 봤니? 중한 언론 강경보수 성향 등 경계. 인도 모디 총리 대만 어, 라이칭도라고 보통 그러는데 레키칭도 발음 항상 이게 좀 이상해. 청통 축하. 10월 21일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강경파의 다카이치 씨가 승리, 일본의 유리 천장을 무찌른다. 보수에 강해지는 것으로라고 속보를 전했다. 또 그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전망이어서 시장은 그의 경제 정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TV는 가오이치가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은 표를 얻어 일본의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고 속보로 전했다. 역사 문제와 대만 문제 등에 있어서의 정치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일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외교부 대변인이 말을 했답니다. 다음 주 이후로 예정된 아세안 회의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및 리창 총리와의 접촉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다카이치에 대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고 입지를 다져왔다고 소개하는 한편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심사에 참배해 역사 영토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향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근데 이미 자기가 보류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뉴스가 나왔죠.
공명당이 연정에서 빠지고 우익정당인 일본 유신회가 연정 파트너가 됐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상황 변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외무성은 다카이치 씨의 수상 선출에 대해 일본의 신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해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하기 위해 계속 협력한다라고 코멘트한 바 있다. 한국 쪽의 뉴스를 좀 지면을 많이 할애했네요. 그만큼 한일 관계를 일본 언론도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그는 당시 다카이치 씨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대만 관계에 대해 비정부 간 실무자 간의 접촉도 당당하게 강화해야 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하고, 이거 보통 라이칭도라고 얘기하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